여러분,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땡, 종이 울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원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강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의 어떤 정의, 그리고 절차, 그리고 참가자 분석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 프로그램 설계 사요소까지 쫙 설명드렸습니다. 2교시 보겠습니다. 목표 보겠습니다. 자, 2교시 목차 보겠습니다. 오늘 2교시 목차는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원리인데, 이 설계의 사요소에 관한 그 원리를 보는 겁니다. 목표 있죠? 그 다음에 내용 있죠? 방법 있죠? 평가. 이게 프로그램 설계의 사요소입니다. 이 사요소에 관한 원리를 공부하는데, 자, 이번 2교시 강의에서는 자, 2, 3번까지 목표의 설정 원리, 내용의 선정, 내용의 조직의 원리까지 살펴보고요. 전개 방법의 선정 원리, 평가의 설계 원리는 3교시에, 마지막 3교시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자, 설계 원리 가운데 목표 설정의 원리를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설계의 사요소,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그림으로 모형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는 이 네 가지의 설계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는 상호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목표는 내용과 내용 어떤 설정이나 조직에도 영향을 주고, 또 목표는 평가의 설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목표라는 것은 전개 방법의 설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또 이런 또 내용은 또 목표에도 영향을 주고, 또 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또 평가에도 영향을 주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작성이 돼야 되는 거, 설계가 돼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로 목표의 설정 원리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프로그램 목표 설정 원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주차에서 목적과 목표를 공부하면서, 자, 목적과 목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 좀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주차 강의에서, 자, 우리가 목적을 했을 때 기간 수준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준의 목적이 있고, 목표를 했을 때는 활동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란 것은 기간 수준의 목적보다 프로그램 목적은 더 구체적이고, 활동 목표보다는 더 추상적인 게 프로그램 목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적은 긴 한 문장으로 제시가 되고, 거기에는 먼저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어떤 상황, 그리고 대상, 뭐 중학생 청소년이든 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제공한다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의도, 기대 효과죠. 뭔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그게 목적의 어떤 진술, 기술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는 뭐뭐 할 수 있다는 짧은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고, 뭐 행위 동사로서 설명을 하고, 자, 활동 목표는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우리 5주차에서 공부를 했고요. 자, 워낙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5주차 내용을 이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 원리 제1원리 목표 설정 원리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목표는
모든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 변화를 지칭하다 보니다. 행동 변화는가 인지적인 변화도 되고 정기적인 영역에서도 변화가 되고 운동 기능적 신체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활동 목표 유형을 공부할 때 인지적인 목표 유형, 정의적인 목표 유형, 신체적인 목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목표 유형 가운데서 목표 유형이 활동 목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인지적 목표 유형, 정의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인지적인 목표고, 인지적인 영역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인지적인 목표고, 또 정의적인 영역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정의적인 목표이고, 자, 운동 기능적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신체적인 목표이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게 목표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목표의 설정 원리. 자,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조직, 전개 방법, 자원 선택, 실행 평가 등의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된다는 거. 자, 프로그램의 목표를 협동심을 함양한다 했을 때 이러한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것인가.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동체 놀이를 한다. 그럼 어떤 공동체 놀이를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하고 실제적으로 공동체 놀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진행할 것인가, 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게 목표라는 거죠. 목표가. 그래서 목표는 모든 어떤 내용과 전개 방법, 그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고 자원을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건다는 거. 자, 두 번째 더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자원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설계의 4요소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이제 기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목표는 아주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죠. 자, 일정한 기간 동안 성취 또는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가업. 우리가 10회기 동안 뭔가 지구 온난화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했을 때 10회기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10회기면 10회기, 2박 3일은 2박 3일 동안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가업을 우리가 목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보통 항목별을 제시한다. 이렇게 항목별로 지구 온난화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협동심을 함양한다. 팔굽혀펴기를 30회 이상 할 수 있다. 보통 항목별을 제시한다는 거. 자, 어떤 내용에 대하여 어떤 행동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우리가 공동체 놀이를 통하여 우리가 협동심을 함양한다. 그건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까? 협동심을 함양하는 거.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동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팔굽혀펴기를 30회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건 신체적인 것들은 확실하게 행동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협동심을 함양한다. 자, 이 자체의 어떤 목표는 정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협동심을 함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협동심을 함양함으로써 내 행동에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무슨 일을 이뤄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는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경제적인 어떤 목표도 지구 온난화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있음으로써 어떤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걸 알고 생활 속에서 환경 환경 보존 활동을 실천하는 거. 그래서 지금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도 그게 다 행동적인 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했을 때 꼭 신체적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거, 인지적인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행동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어떤 행동의 변화, 그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목표에서는 가장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루고자 하는 거죠. 행동의 변화입니다. 자, 프로그램 목표 설정 원리 더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인적인 요구, 또 프로그램 실시 기간의 요구,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요구 분석, 4주차 요구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공부할 때 요구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내용을 공부했었고요. 자, 여기에서도 좀 더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목표를 우리가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들의 요구나 필요를 충족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건강 및 보건 교육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좀 종식이 되더라도 청소년들이 건강이나 보건에 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떤 사회적인 요구도 어떤 이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건강 및 보건 교육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런 요구들을 적절히 반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제 실시 기간의 요구, 뭐, 모든 기간은 땡땡이 수록만 있으면은 거기에 어떤 이념이나, 기간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고유 이념이나 설립 목적이 있죠. 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자, 이 기간의 어떤 목적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 기간의 요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이 요구 못지않게 사회적인 요구도 적절히 모색돼야 하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데 요구 파악이 중요한데 그 요구는 요구 파악의 어떤 대상은 청소년, 그 다음에 실시 기간, 실시 기간의 어떤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기 있는 지도자들의 요구도 반영이 돼야겠죠. 그 실시 기간에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는 종사자들의 요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구까지 이 세 가지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설정 원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목표 설정 원리가 워낙 이제 핵심이고 설계 원리 가운데서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된 기본 원리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태에 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기초로 구성하여야 함. 어떤 전문가 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거기 있는 어떤 한 종사자의 어떤 청소년 지도사 개인이 어떤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뭐 땡땡이 수련관 관장이 혼자서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기 있는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요구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보다 객관적인 합의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목표는 청소년 참가자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둔다. 우리 계속 누누이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 활동의 이제 목표는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있지 않습니까? 초점을 맞추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역시 청소년들이 어떤 한쪽으로 뭐 학습에만 치우친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술을 연마하는 데만 치우친 게 아니라 뭔가 학습과 기술과 뭐 체험 이런 것들 지덕체가 골고루 겸비되어서 그런 어떤 활동 목표를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목표는 어떤 학습이라든지 한 방향을 뭐 그다음에 뭐 덕육만을 치우친다든지 지육만을 치우친다든지 사육만을 치우치는 게 아니라 지덕체가 골고루 어떤 성장을 균형 있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 목표는 프로그램 지도 내용과 방법, 성적 및 조직, 지도에 명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정도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가 이제 내용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전개 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 지도 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목표가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너무나 이제 범위가 넓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컨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뭐 4차 산업혁명 이해할 수 있다 했을 때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 로봇 기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뭐 사물 인터넷이든 이런 좀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원리 가운데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 다시 한번 기본 원리를 보면은 전문가들의 어떤 합의를 해야 된다. 전문가 한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합의를 위해서 한다는 거. 목표는 전인적인 청소년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고 지덕체를 고루 겸비한 균형 있는 어떤 청소년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에도 그런 어떤 균형적인 성장을 목표 설정을 해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 목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좀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된 기본 원리. 자, 목표의 어떤 설정과 조정 과정에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뭐 자기가 개발자를 해서 내가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하는 기간 당이라 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은 참가자들도 직관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거기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또 뭐 운영위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문가 집단의 어떤 도움도 받으면서 목표 및 목표에 대한 설정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한 또 기본 원리입니다. 자, 끝으로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된 기본 원리 보면은 설정된 목표가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하는 실시기관 및 전체 직원들이 그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 사항에서
그것을 재확인하고 반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기간 당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모든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잘 알고 있어야만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전체 어떤 관련된 사람들이 전체 직원들이 충분히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 했을 때 이제 뭐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하는데 국제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관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목표가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거기에 있는 동사들이 이제 서포트를 잘 해줄 수 있도록 뭐 이제 회계 쪽 담당하는 직원들은 회계와 관련해서 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체 어떤 직원들이 그 목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입니다. 자, 자, 프로그램 목표가 만들어지면, 자, 이를 기초로 이제 프로그램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목표가 만들어지면은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자, 목표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이면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자, 이해하고 이타심을 키운다 했을 경우, 자, 거기에 맞는 자,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 존엄성을 안다. 그리고 이타심을 키운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이제 내용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뭐 일손 돕기 활동도 있고, 보루 이웃 돕기 활동도 있고, 뭐 구호 활동도 있고, 또 캠페인 활동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내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다는 거. 자,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은 참가자 프로그램 실시 기간 사회적 요구 분석을 기초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얘기는 목표 설정할 때도 뭐 참가자의 어떤 참가자라든지 실시 기간의 요구, 참가자의 요구,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여서 목표도 설정되었지만은 내용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참가자 이미 이제 요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목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따른 어떤 내용 선정도 이미 이제 그 어떤 참가자의 요구라든지 실시 기간의 요구라든지 사회적인 요구가 다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야간에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선정에도 이런 어떤 참가자 실시 기간 사회적 요구 분석의 기초로 선정이 된다는 거. 자, 프로그램 내용은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중요한 단계이다. 그래서 이타심을 키울 수 있다. 이타심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도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야 되겠죠. 정할 때 그 내용의 종류, 그렇죠. 내용의 종류, 그러니까 종류는 이제 일손 돕기 활동에서 구호 활동을 할 것인가, 캠페인 활동을 할 것인가,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종류를 정하고 분량은 어떤 몇 회기로 할 것인가, 뭐 아니면 숙박형으로 했을 때 며칠간 할 것인가. 그래서 프로그램 종류와 분량은 집단의 특성에 맞게끔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내용 선정에서도 목표 설정 못지않게 자, 요구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요구 얘기가 목표에서도 나오고 또 내용 선정에서도 계속 요구가 나옵니다. 그만큼 요구가 어, 내용 선정하고 목표 선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개인의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키우고 이타심을 키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동하는데 어떤 이제 뭐 중학생하고 이제 중학생 연령대하고 우리 고등학생 연령대에 어떤 비교했을 때 요구가 달라집니다. 분명 이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이제
중학생 때는 이제 뭐 아동시설에 가가지고 유아시설에 가서 이제 뭐 놀아주기를 했다 그러면은 풍수하고 놀아주기를 했다면은 이제 고등학생 연령이 되면은 내가 뭔가를 가르쳐보고 싶은 학습지도도 해보고 싶고 뭐 만들기도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뭔가 내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상황적인 요구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이제 시설에 가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뭐 학습 지도를 하고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면은 이게 또 수시에도 방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생기부의 기록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놀아주는 것보다는 가서 어떤 학습 지도를 한다. 내가 교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나는 뭐 이제 학습 지도 그런 학습 지도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 뭐 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적인 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의 요구라든지 상황의 요구를 잘 파악해 가지고 내용을 선정하는 거.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어떤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 프로그램을 한다 했을 때문에 그 여행도 그런 어떤 개인의 요구라든지 상황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서 여행 프로그램, 뭐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 쭉 같은 얘기고요. 자, 끝으로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총선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좀 반복적으로 나오지만은 총선인 어떤 개인적인 연령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능력에 맞게끔 적절하게 내용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뭐 연령이 어떻게 됐냐, 그동안의 경험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같은 이제 스키를 체험하는 어떤 캠프를 한다 했을 때 중학생 연령대냐 고등학생 연령대냐 아니면은 스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럼 이번에는 스키 체험 프로그램을 중국 수준으로 구성할 것인가. 자, 그런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 내용을 선정해야 되겠죠. 계속 또 요구가 나옵니다. 자, 청소년 기간이라든지 단체 요구를 적절히 포함돼야 된다. 자, 또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목표 달성이라는 큰 목표 달성이라는 수단으로서 내용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선정된 내용들이 효과적이면서도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어떤 이거는 이제 평가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내는 거, 이런 것들까지 구성해서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프로그램 내용의 조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직이란 말을 내용을 선정하고 나서 이제 조직을 하는데요. 이 조직할 때 이제 이 조직이란 말이 이제 편성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한 후 내용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프로그램 내용을 제시할 때 정해지는 원리에 따라서 분류하고 편성을 하는데 그 원리가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범위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가 고려되는데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의 조직의 원리는 것은 내용을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편성을 하는가. 목표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제 뭐 악기를 통해서 정서를 해명한다. 정서를 해명한다 했을 때 그렇다면은 내용은 뭐 정서를 해명하기 위해서 내용을 악기로 하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활동.
악기를 다루는 활동을 내용을 하고, 그럼 그 내용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악기 중에서 피아노로 이제 내용을 선정을 했다. 피아노로 내용을 선정했으면은, 그렇다면은, 어, 그 내용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첫 번째 원리가, 범위의 원리입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지식이 배경이 되는 태도나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습득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 자, 원리를 습득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식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된다. 여러분, 범위의 원리는 피아노를 배울 때, 거기에 이제 피아노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뭐, 음반의 차이요. 검정색과 하얀색의 차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음의 어떤 높고 낮음, 또 피아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피아노 관련된, 피아노를 어떻게, 어, 손의 자세라든지, 전체적 피아노 앞에서의 앉는 자세라든지, 자,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큰 아웃라인에서 원리를 습득하는 게 범위의 원리입니다. 물론 세세하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 즉 내용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범위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피아노 예를 들었는데 다시 이제 어 이제 모음놀이로 가보겠습니다. 모음놀이의 목표가 모음심을 함양하는 게 이제 어, 목표라 했을 때 그걸 이제 내용을 각종 이제 뭐 야외 체험 활동, 야외 야외 각종 뭐 이제 모험 활동을 이제 내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할 때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으로 조직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험놀이를 통하여 협동심을 함양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목표로 설정이 됐어요. 모험놀이를 통하여 협동심을 함양하는 목표가 설정됐고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다음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모험놀이 이제 내용을 선정을 해서 뭐 그게 뭐 챌린지 코스가 될 수도 있고 짚라인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암벽 등반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조직할 때, 내용을 편성할 때 범위의 원리를 적용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각종 모음놀이를 하는데 원리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음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자세도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범위의 원리입니다. 범위의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를 습득하게 해주는 거, 세세하게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어떤 지식이 배경이 되는 그 원리를 습득하게 해준다는 거. 자, 또 여러분 계열성하고 연속성하고 통합성을 같이 공부하면서 또 범위의 원리 차이를 더 좀 이해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열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는 이제 단계성의 원리라고 더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계열성은 학습의 점진적인 발달을 촉구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주화하여 종적으로 갖추는 것을 말한다. 종적인 것은 이제 단계별로, 종적인 것은 뭔가 단계별로의 어떤 우리가 이제 종적이라 했을 때는 어떤 이제 그 시간적인 어떤 단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적인 개념인데 뭔가 단계가 높아지고 시간이 흐르고 자 이런 거. 자, 우리가 인생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성장하고 나이가 물어가는 게 어떤 동적인 그런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서 동적이라는 의미는 뭔가 단계별로 좀 뭔가 계열화시키는 거, 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프로그램 순서를, 자,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자,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으로 내용이 조직되어야 된다는 거, 내용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까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피아노가 목표가 뭡니까? 자, 정서를 함양하는 목표로 하고 그거를 이제 악기를 다루는 걸 이제 내용을 한다면 그 악기가 피아노였습니다. 그러면 그 피아노라는 어, 내용을 조직할 때 두 번째 원리가 계열성의 원리있는데 이 계열성은 피아노를 초급 단계, 그다음 중급 단계, 고급 단계, 뭐 체르니로 한다면은 체르니 뭐 100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좀 번호가 이제 달라질수록 이제 그 난이도가 차이 나잖아요.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뭔가를 조직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다시 모험놀이로 가가지고 모험놀이를 하는데 챌린지 코스를 하는데도 뭔가 쉬운 것도 있고 그냥 이제 뭐 단순히 단순하게 이제 수평 이동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짚라인도 있고 뭐 암벽 순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쉬운 내용에서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계열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 선정된 내용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리된 하위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범주하여 정리해야 한다. 범주화시킨다는 게 이제 뭐 계열화시킨다. 구분해서 초급, 조금, 중급이 중급 이렇게 이거 계열화시키는 거. 난이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고 종적은 프로그램 종적 조직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단계를 만들어 계라는 단계를 만들어서 계열화시킨다는 것은 종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용어 자체가 어렵지만은 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 계열성의 원리는 자, 여기 있는 내용 프로그램 순서를 일반적인 것부터 특수한 것으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내용이 조직되어야 된다. 조직이란 말을 다시 말로 바꾸면은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범위 원리, 두 번째 계열성의 원리인데 계열성의 원리는 다른 말로는 단계성의 원리. 자, 여러분 자, 기억하시고 다음 원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세 번째, 자, 연속성의 원리는 계속성의 원리, 반복성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자, 이전의 내용과 다음 단계의 내용 사이에 순조로운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갑자기 피아노를 하다가 전혀 다른 어떤 내용으로 뭐 한다든지 그냥 악기 배우는 활동을 하다가 다른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프로그램 내용을 편성할 때는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 그래야만이 뭔가 그 연속성이 보장될 때 내용이 이제 깊고 넓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갑자기 피아노를 하다가 전혀 다른 악기라든지 전혀 다른 활동을 했을 때는 학습적 효과를 높일 수가 없고 그 피아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서를 향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그 목표하고는 멀어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는 이전 단계, 다음 단계 연속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모험놀이도 예를 들었었는데 모험놀이를 하다가 또 전혀 다른 모험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험놀이와 전혀 관계없는 뭐 이제 음악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이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거. 연속성은 프로그램 내용 간, 수순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데, 내용 간에 피아노를 배웠으면은
다음 어떤 단계에서도 피아노를 배워야지. 그 다음에 또 수준감. 이전 단계에서 B급 수준의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수준을 조금 높이고 아니면 비슷하게 가야 되지. 전혀 이제 수준을 아예 높이는 아예 낮게 내용을 편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 간, 또 수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이나 수준과도 연속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수준이 B급 수준이었으면 B급에서 약간 더 향상되는 단계로 다음 단계에서는 내용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처음째 범위의 원리,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계열성의 원리, 세 번째 연속성의 원리. 이렇게 계열성의 원리하고 연속성의 원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계열성의 원리는 뭔가 이제 같은 어떤 단계별로의 어떤 이제 편성을 하는 걸 의미하고, 연속성의 원리는 이제 내용도 비슷한 걸로 연속적인 것, 또 수준도 비슷한 걸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는 거, 프로그램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연속성의 원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통합성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통합성의 원리 보겠습니다. 자, 통합성의 원리는 사실 이 통합성의 원리의 기초에서 프로그램을 내용을 조직한다는 것은 상당한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통합하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통합을 한다는 것은, 즉, 프로그램 영역이 모험 활동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 활동도 있고, 뭐, 건강 보건 활동, 과학 정보 활동,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영역들을, 영역들과 또 프로그램 가정과, 프로그램의 가정이라는 게 뭐, 우리가 계열성의 원리로 따지면은 단계별로 뭐 초급, 중급, 고급, 그러니까 프로그램 영역과 프로그램의 어떤 과정 간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이 통합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통합성의 원리를 잘 알고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자는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는 거. 서로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 또는 지식 같은 말인데 연결되고 통합되어 작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두 번째 있는 내용이 좀 더 쉽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서로 프로그램 내용이 관련이 있잖아요. 같은 모험놀이를 하는데 뭐 다양한 어떤 모험놀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 가지고 이걸 통합적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 내용을 편성하는 게 우리 지도자한테 역량이 필요하다. 자, 계열성의 원리에 의해 분류된 프로그램의 각 범주는, 여기서 계열성의 원리에 따라서 뭐 하나의 범주, 뭐 이렇게 쉽게 표현을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제 범주화 시켰는데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일반적인 특수한 것을 범주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범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두고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아시고, 이 계열성에 의해서 이게 다 초급, 중급, 고급이 나눠져 있고 일반적인 거, 특수한 거 이게 구분이 돼 있지만은 이런 것들 다 잘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조직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프로그램 내가 내용을
조직한다. 자, 내용을 하기 전에 내용이 선정이 돼 있잖아요. 자, 내용 선정하기 전에 뭐죠?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내려오면은, 자, 목표를 설정했을 때 목표가 뭐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모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 모험심 및 협동심을 기르게 한다는 게 목표예요. 모험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심을 기른다, 모험심을 기른다. 두 가지 목표가 설정돼 있어요. 그럼 내용 선정으로 당연히 모험놀이가 되겠죠. 모험놀이가 되는데 이 모험놀이가 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험놀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용이 선정이 됐어. 그렇다면은 이 모험놀이에 대한 내용의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냥 두고보기식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잘 알고, 물론 이 원리를 몰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프로그램 내용을 조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용의 편성, 조직의 원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내용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모험놀이를 한다 했을 때 그 내용을 모험놀이 내용이 조직됐고 그걸 편성한다 했을 때 첫 번째 원리가 범위의 원리. 모험놀이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뭐 기초 체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모험놀이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기본 원리에 대해서 피아노를 배운다면은 피아노의 뭐 자세라든지 피아노 치는 기본 자세, 뭐 건반의 원리, 또 코드, 뭐 악성, 하성악 이런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을 습득하게 내용을 조직하는 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계열성의 원리는 뭔가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뭐 특수한 것으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이런 것 급별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뭔가 계열화시켜서 범주화시켜서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는 것. 같은 모험놀이를 하더라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부터 내용을 조직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음, 연속성의 원리, 또 계속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하는데, 뭔가 우리 청소년들이 이 과정이 끝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 내용이 수준도 큰 차이가 없어야 되지만 내용도 비슷하고 했는데, 이번에 어떤 모험놀이를 했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놀이를 한다든가 전혀 다른 어떤 영역에서의 활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번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어떤 연속성이, 내용상으로도 연속성이 있고 수준상으로도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수준도 내가 모험놀이를 이렇게 B급 수준을 했으면은 다음 단계에서도 B급보다 약간 향상된 수준이어야 되는데 너무 단계를 높여가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연속성의 원리, 계속성의 반복성의 원리 세 번째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방금 배운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자는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연속성의 원리, 범위의 원리, 또 계열성의 원리를 잘 염두에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영역감, 프로그램의 가정 간의 내용과 지식들을 연속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 바로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통합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쉽게 여기 보면은 서로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들이 연결되고 통합되어 작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용의 조직의 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원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원리가 있고, 전개 방법의 원리, 그 다음에 평가 설계 원리까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세 가지 부분, 이제 목표 설정 원리와 내용의 선정, 그 다음에 내용의 조직 원리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표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하는 데서 가장 중요시기 때문에
목표를 잘 설정해야겠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자, 내용을 선정하고 내용을 선정했으면은 거기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 조직이란 말이 다른 말로 편성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편성을 어떻게 내용을 편성할 것인가. 그래서 자, 오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내용을 편성할 때 원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범위의 원리, 그 다음에 계율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긴 시간 이번 강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이제 또 6차 3강에서 저도 준비 많이 하고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